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3년 10월 8일이고 일요일입니다. 자, 오늘 정치론 편곡질 하나 골랐고요. 많은 분들이 중동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에 를 지배하고 있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 제가 봤을 때 기습 침공이라고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했다는 소식을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가지는 의미 상당히 복잡하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복잡한 만큼 이 전쟁이 의미하는 바가 복잡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 돌아보기가 쭉 다뤄오고 있는 어떤 세상의 변화, 그 영향이 직간접적으로 반영된 전쟁이라고 저는 봐줘요. 여기서 미국이 의문의 일패를 당했다. 그것도 큰 패배를 중동에서. 그렇지만 그 패배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 이 기회를. 유럽에서의 수모를 감추는 용도로. 그래서 미국의 공공한 입장도 드러난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결론은 당연히 아니고 이 사안이 계속 한동안 보도가 될 것 같아요. 필요 이상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 과정에서 이걸 보는 어떤 시선의 척도 이런 거에 대해서 물론 이제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세상 돌아보기 입장에서의 관전 포인트 그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자, 이게 보면 이제 메르카바 전차가 파괴된 장면이죠. 세계 유력 전차 중에 하나죠. 예, 그리고 뒤에 보시면 이 사진을 한번 보실 때 방벽이 보이죠. 저게 지금 이제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가 사실은 그 감옥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남쪽은 이집트하고 경계를 이루고 그 외 지역은 이쪽은 바다, 이쪽 육지인데 육지는 다 이스라엘에 둘러싸여 있고 바다의 제해권도 또 통치권도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마스와 지금 이제 계속 무력적인 분쟁이 계속 있기 때문에 여기를 감옥처럼 만들어놨어요. 군데군데 초소가 있고 그 초소에는 소위 말하는 무인 기관포가 장착돼 있어요. 자동으로 감시하고 발사하는 우리 이제 휴전선에 설치하려고 하는 거. 자, 그런데 이번 공격이 보면은 육해공 통합 작전을 했어요. 하마스는 여기 인구 한 200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면적은 가자지구죠. 우리 서울의 한 절반 조금 넘어요. 인구 밀도가 상당히 높죠. 그리고 살림살이의 대부분을 해외 원조에 기대고 있는 나라예요. 그런 나라가 육해공 통합 작전을 했어요. 드론을 이용해서 이 탱커도 파괴한 겁니다. 제가 나온 화면을 보니까. 그리고 바다로서는 고속정을 통해서 침투를 했고 하늘에서는 패러글라이딩이 있죠. 패러글라이딩인데 뒤에 이렇게 선풍기 같이 바람개비 달린 거 엔진 달아서 그걸로 침공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내부 여러 20몇 군데 지역에서 이스라엘의 발표 자료를 보면 거기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어요. 어떤 화면을 보면은 이스라엘 경찰관들이 차에서 내려서 경찰차에서 자기 경찰서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하마스와 전투를 해야 되는 그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쓰러지는 그런 장면이 지금 보여지기도 해요. 아랍 쪽에 지금 동영상을 보면은. 그래서 이거는 체계적으로 준비가 된 거예요. 기반이 없는 곳이거든요. 이런 걸 할 수 있는. 예. 자, 이런 거 일단 먼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돈도 많이 들고 작전 계획도 오래 짜야 되고 패러글라이딩 이런 건 아무나 탈 수 있습니까? 예. 번지 점프 아무나 하겠습니까? 총 들고 그거 연습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바깥에 지원도 받아야 돼요. 드론을 이용해서 한 부분이 지금 미력에 노출이 되거든요. 제가 본 것은 메르카바 전차를 공격하는 거, 지금 앞서 보신 사진에 파괴된 메르카바 전차인 것 같아요. 그거랑 그 무인 초소 위에 이게 탑에 올려져 있는 12.7mm 급으로 추정되는 기관포를 드론이 타격하는 장면, 이런 것들이 노출이 됐어요. 그래놓고 이제 방벽을 부수고 침입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군들하고 총격을 벌이고 사살하고 그 중에 여럿은 포로를 했고 그래서 그걸 가자지구로 데려가고
지금 이런 장면이 이제 노출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전도 체계적으로 했어요. 처음에 뭐 지금 말에 따라서 어디는 2,000발, 어디는 5,000발 이러는데 그거를 이제 포격을 먼저 한 거죠.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아이언돔이 많이 놓친 것 같아요. 이번에 입에 준비가 미비하다는 부분이 지금 많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평소에 바짝 군기가 올라 있는 이스라엘과는 다르게 좀 김이 많이 센 듯한, 군기가 빠진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 놓고 정신을 없게 만들어 놓고 지금 또 이스라엘의 가장 큰 공휴일이었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욤키르푸 전쟁이 일어났던 그날이에요. 여러 가지 상징적인 게 있어요. 자, 그러면서 다양하게 공격했다. 이건 많은 준비가 필요했고 많은 돈이 들어갔으며 많은 준비와 많은 돈 갖고는 부족한 기술적인 지원도 필요한 부분들이다. 오랫동안 준비를 한 것이다. 이거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자 지구에 있는 그들이 그런 걸 할 준비가 돼 있느냐? 해외 원조에 의존하는 그들이 자,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되고, 이걸 왜 이스라엘이 몰랐나 그러면 속속들이 알고 있어야죠. 가자 지구에 지금 200만 명 좀 넘는 팔레스타인이 살고 있는데 끝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의 포위가 된 지역이에요. 그 이스라엘 정보부, 우리 안기부, 국정원인가요? 네. 모사드가 거기에 직접 들어가 있을 것이고 여러 끈앞풀들을 통해서 촉수를 다 뻗치고 있을 텐데 이런 장기간의 공격 준비를 모르고 뻔히 당했다? 이거는 이런 것들이 이제 관전 포인트인 거죠. 예, 예. 자, 이거는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한 건데 이제 회색으로 표시된 가운데 있는 지역이 점선으로 둘러쳐져 있죠. 저게 가자지구고 서울 면적의 한 2분의 1 조금 넘어요. 이 밑으로는 이제 11km 정도의 경계선으로 이집트랑 접하고 있고 나머지의 경계선은 한 55km 정도 돼요. 바다는 당연히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이 쭉 둘러서는 다 방벽이 둘러져 있어요. 초소가 다 있고. 그래서 딱 보면은 거대한 교도소예요. 예. 그래서 뭐 인터넷, 전기, 물 이런 건 이스라엘에 의해서 이제 공급을 받고 있고 이 지역은 팔레스타인은 지금 이제 좀 나눠져 있거든요. 양쪽으로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가자 지구하고 웨스트뱅크하고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에 존재하는 그 땅이 예전에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전부 다. 그런데 이제 영국의 식민지를 거치면서 아랍 국가와 이스라엘 이제 새로 세계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들이 이 나라 와서 자기 고향이다 라고 난 이 나라를 만들겠다. 당연히 이해가 충돌하죠. 전쟁을 했고 이스라엘이 이겼잖아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쫓겨납니다. 그래서 정말 난민들이에요. 그 난민들의 후손들이 모여 사는 곳이 가자 지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그림에 파란 점으로 표시된 지역이 하마스가 요원들을 침투해서 지금 이제 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도시들이고 소위 키부처라고 하죠. 키부처, 개척 농장 해가지고 이렇게 형성된 도시. 이게 이제 그런 상황을 보여드리는 거고, 자, 이게 보면 이게 이스라엘이고, 여기 보면 이제 팔레스타인,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 옛날에 팔레스타인이 거주하던 곳이고, 팔레스타인도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저쪽 지중해 자기보다 북쪽에 있는 나라들이 힘이 셀 때는 예를 들어서 터키나 이런데 오스만 트루크 제국이 힘이 셀 때는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가 밑에 이집트가 힘이 세지면 이집트의 땅에 포함되어 있다가 지금 그런 민족들이 많잖아요. 여기저기에. 그죠. 뭐 쿠르드족도 아직도 그러고 있죠. 자기 나라를 못 가진 사람들. 자, 뭐 최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였죠. 자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독립하기 위해서 도움이 된다면은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손을 잡았었죠. 그게 나치든 러시아든 뭐 이렇게 그러다가 지금 같은 이제 종착역에 도착해 있는 것이고 그러다가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기 있다가 쫓겨나가서 전 세계를 이제 돌아다니고 있었죠. 그러다가 영국의 마지막에는 힘이 센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영국의 지배를 받아요. 여기가 20-30년간 1900년대 초반에 그리고 48년에 여기 영국이 물러나면서 이 지역을 교통정리를 하는데 교통정리가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아랍인들하고 이제 정착하려고 마음먹은 이스라엘인들하고 전쟁이 일어나죠. 이스라엘이 계속 이기죠. 그래서 지금 아랍 사람들 죄송합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여기 이제 가자 지구 하고 오른쪽에 웨스트뱅크 지역으로 갈라져 있는데 웨스트뱅크 지역의 가운데가 이제 예루살렘이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지금 팔레스타인이 뭐 국가로 아마 인정을 받는다는 게 일반적인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예, 인정을 안 해주는 국가도 있긴 한데 우리는 인정 안 해주는 측면에 속해 있습니다. 예, 이스라엘 편에 있는 거죠. 우리는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는. 그래서 이 지역이 두 개 나뉘어져 있는데 이게 이제 서로 통합 정부를 구성해서 하려고 했어요. 근데 결국 그거는 이제 분란이 생겨서 안 되고 양쪽이 지금 통치체계가 달라요. 그 중에서 가자 지구에서는 잠깐만 한번 볼까요? 2006년 선거를 통해서 하마스가 합법적으로 지배권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하마스 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웨스트뱅크 지역하고 분리돼 있죠. 충돌은 가자 지구에서 많죠. 좀 더 과격한 성향을 가졌다고 봐야 되겠죠. 웨스트뱅크 지역보다. 예. 그래서 이 지역은 어떻게 정의가 되는고 하니 우리말로 하자면은 국가인데 실효적인 지배는 이스라엘이 하고 있다. 이렇게 애매한 그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함부로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스라엘의 전반적으로 유리한 분위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 독도 있죠. 독도도 우리가 군인을 보내지 않고 경찰을 보내죠.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곳이에요. 자, 분쟁이 지역이 있지만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를 한다. 그래서 경찰을 보내는 거거든요. 자, 이 가자나 웨스트뱅크 같은 지역을 어떻게 보시면 되느냐 하면은 비유를 어떻게 하자면은 독도가 훨씬 커져요. 울릉도만 해져요. 거기 일본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실효적인 지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그 일본인들은 일본이라는 나라로 또 인정을 받고 있어요. 또 많은 나라들에 의해서. 이런 지역이 좀 가자 지구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200만 명, 웨스트뱅크 지역에도 몇백만 명 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한 600, 700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좀 틀릴 수는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스라엘 전체 인구가 1000만이 채 안 돼요. 제가 보니까 900만 명 좀 넘거나 이래요. 그러면 인구 차이는 그렇게 없어요. 예, 숫자는. 그렇지만은 뭐 군사력이나 모든 면에서는 압도적으로 다르죠. 예. 자, 이렇게 하면 이 정치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셨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예. 그 중에서는 가자 지구에 있는 를 지배하고 있는 하마스가 이제 나온 거죠. 지금 이제 공격을 한 거죠. 왜 공격을 했을까? 이 타이밍에 그거부터 답을 해줘야 돼요. 지금 수많은 전파를 특히 서구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정신이 없어요. 수많은 전파가 여기에 투여되고 있거든요. 우리 대중이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이슈의 숫자는 제한되어 있어요. 그게 이걸로 지금 포화가 된 상태예요. 근데 앞뒤 맥락을 이야기 안 해준단 말이에요. 예, 이건 뭐 의도가 있는 것이겠죠. 뭔가가 그 점을 좀 파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럼 첫 번째 질문, 이제 이걸 보시다 보면은 하마스가 왜 이 타이밍을 골랐을까 이런 데 대한 제 의견이 제가 왜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정답은 아닐 수 있죠. 당연히 느끼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하마스가 이길 수 있나? 네, 여러 가지를 동원해서 하긴 했는데 상당히 대규모의 공격을 했고 벌써 수백 명의 피해자가 났어요. 사상자가 이스라엘 쪽에서만 큰 이제 피해죠. 자, 근데 저는 하마스는 이길 수는 없다고 봅니다. 양쪽의 전력의 차이가 너무 나요. 이스라엘이 아무리 허당이 됐다고 치더라도 이길 수는 없는 전쟁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기 보면은 그 전에 2014년에 가자에서 한 3주? 몇 주간에 걸친 큰 분쟁이 있었어요. 어떤 뭐 이스라엘 청소년들이 납치가 돼서 살해를 당하는 그런 건으로 해서 그때 전쟁의 결과를 한번 보실래요? 민간인 사망 숫자 보면은 팔레스타인이 1600명 죽었고 이스라엘 사람이 6명 죽었어요. 그 중에 애들이 죽은 게 이제 550명, 이스라엘 1명. 이게 그때 크게 보도가 됐어요. 이건 사륙을 한 거죠. 민간인 지역을 폭격을 했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가자 지구의 그 조그만 지역에 인구가 몇백만, 200만 명이 사는데 그거 게릴라하고 그 무장 세력하고 민간인 어떻게 구별하느냐. 인정사정 없이 한 거죠. 여기 보면 이제 비례가 보이죠. 270대 1, 550대 1이니까. 이 비율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그리고 이번에는 이스라엘 내부로 많이 침투를 하고, 또 이스라엘 인질들을 잡아서 장기적으로 골칫거리를 만들 수는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전쟁에서 이길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하마스가 그걸 모르느냐?
만에 하나 기대는 있다고 봅니다. 자기들도 생각에 스펙트럼이 있을 거예요. 한쪽 극단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겠죠. 예. 여러 가지 국제 관계의 변화까지 포함을 하면 그 말씀을 좀 이따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반대쪽 극단은 뭐냐? 우리가 예전처럼 이길 수 없다. 객관적인 전력으로 봐서 1대1로 붙으면 그러면 뭐냐? 제가 봐서 하마스의 생각은 이런 것 같아요. 지금 국제관계가 소용돌이 치고 있죠. 최근에 아프리카에서 니제르에서 쿠데타가 일어나서 프랑스 보고 나가라 그랬죠. 외교관 철수, 프랑스 군 나가라. 못 나간다고 버텼죠. 결국 나갔죠. 한 일주일 전에. 전 세계가 바뀌는 그런 분위기가 있고 거기에 크게 고무된 바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 타이밍을 고른 것은. 우리가 움직이면은 그 여파가 나비 효과로 번져나갈 수 있고 우리가 주목을 받을 수 있으며 우리 지원군이 바깥에서 더 많을 수 있다. 우리가 파묻히지 않을 수 있다. 우리 희생이.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이 피해 사례의 상대적 비를 봤을 때 이번에 벌써 몇백 명이 만약 이미 사망했으면 거기에 이런 비를 곱하면 엄청난 숫자의 팔레스타인이 희생될 것으로 보여요. 이스라엘이 이때까지 해온 걸 봤을 때. 그러면 이게 엄청나게 커질 거예요. 옛날처럼 쉽게 묻어가지 못할 거예요. 예. 게다가 피해가 역대급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커요. 하마스가 초기 공격을 세게 한 만큼. 그러면 지금 하마스가 생각하는 것은 팔레스타인 독립을 위해서 이 극단적인 생각이죠. 순교자의 숫자를 최대치 한다. 최대치로 올린다. 그들의 죽음이 절대 헛되지 않을 만큼의 대가를 우리의 독립, 이스라엘의 멸망을 가져올 수 있다. 이것이 극단적인 생각일 수 있어요. 반대쪽으로. 이쪽 극단적인 생각은 우리가 직접 이길 수도 있다. 러시아와 중국이 우리를 지원할 수 있다. 미국을 밀어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고 제가 봐지거든요. 자, 그런 이야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가 이런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9월 28일자 미국 쪽에서 나온 기사인데, 지금 미국이 뭘 주선하려고 노력하느냐 하면은 사우디하고 이스라엘을 화해시키려고 해요. 네. 이게 왜 그러느냐. 제가 퍼뜩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사우디가 중국하고 손을 잡았잖아요. 그래서 이란하고 사우디하고 화해를 했어요. 아마 미국이 중동을 버리고 나갔을 때 아프간을 끝으로 사우디하고 이란은 치고받고 하면서 뒤에서 충분히 장난칠 수 있을 거야. 예? 처음엔 사우디가 좀 서운하게 생각하겠지만 이란은 적이 있으니 이란이라는 큰 적이 있기 때문에 원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야. 그렇게 분명히 그 전략가들이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중국이 화해를 시켜버렸죠. 그죠? 예. 그리고 이번에 브릭스 확대하는데 포함을 시켜버렸잖아요. 인도도 추인하고 러시아도 추인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엄청난 패배죠.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미국이 다시 찝쩍거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스라엘과 사우디를 화해시키겠다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미국이 영향권을 행사하겠다는 거예요. 기름값 안정에도 도움이 되겠다. 지금 사우디가 러시아랑 손잡고 원유 감산을 해서 미국이 지금 아주 돌아가실 지경이잖아요. 물가 때문에. 그래서 전략 비축유를 팔아가면서까지 물가 인상분을 막고 있어요. 다른 뭐 이자율이 올라가고 뭐 채권값이 어떻게 되고 하는 거는 일반인들은 몰라요. 그렇지만 기름값 오르는 거는 바로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정치적으로.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스라엘과 사우디를 화해를 시킴으로 해가지고 사우디와 이란 사이의 관계를 틀어버리려는 게 있는 거예요.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상당히 그럴듯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돌려놓으려고 한다, 관계를. 그리고 이 지역에 미치고 있는 그 과정에서 증가하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의 영향력을 소멸시키려고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한번 나갔다 들어온 거기 때문에 사우디가 이것을 쉽게 잡아주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 한편으로 이게 솔깃하는 이유는 그만큼 사우디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존재가 상당히 부담스럽다. 이런 부분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사우디하고 손잡는 것을 반기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 지금 네타냐후 정부는. 미국의 바이든은 내가 시키면 한다고 보는데 네타냐후 생각은 그렇지 않다. 그런 와중에 지금 수니파, 팔레스타인 수니파입니다. 사우디도 수니파입니다. 묘하죠. 근데 여태까지 같은 수니파인 이 사우디보다 파가 다른 시아파인 이란이 팔레스타인의 지원에 더 적극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바깥에서 조장하는 부분이 크다. 우리나라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잖아요. 종족이 달라서 싸운다라고. 그래서 최소한 이란은 그거 아니고 그걸 떠나서 아랍은 아랍인으로서 하나다. 그런 부분이 있죠. 자, 남북도 보면 그래요. 남과 북이 다르지만 우리나라 이야기입니다. 한반도. 궁극적으로 우리가 한민족이잖아요. 그런 관점의 차이가 있고 이해관계에 따라서 해외 세력들이, 바깥 세력들이 분란을 조장할 수 있어요. 자, 그런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예전에 하던 대로 수니파와 시아파로 가르려고 하는 거예요. 갈등을 조장시켜 놓고 그 다음 자기들이 전체를 조정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화해를 가운데서 중재하려고 노력하는 미국의 입장이라고 봅니다.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번 건으로 인해서 아주 힘들어진 거죠. 왜냐하면 사우디가 수니파고 팔레스타인 수니파니까 사우디가 가장 걸렸던 게 팔레스타인이거든요. 이스라엘과 화해를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마음이 얼마만큼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쉽게 물 건너갔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의 패배라고 보는 겁니다. 여기서. 자, 이렇게 되면은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중재에 있어가지고 미국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어졌어요. 여기에 사우디하고 이란만 말을 맞춘다면은 위에 시리아까지 내려와 있는 러시아하고 중국이 이걸 개입해서 교통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제가 봐서는 하마스가 이 시기를 선택한 이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미국의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내분이 있다. 러시아와 중국의 힘을 활용하면은 반전의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이길 수도 있다. 순교자로서 지렛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런 생각했다고 봅니다. 뭐 제 생각이죠. 자, 그럼 이 이스라엘 내부 상황을 보면은 이게 왜 이스라엘이 몰랐냐? 저렇게 수많은 장비가 왔다 갔다 하고 그 좁은 땅덩어리에서 위에 인공위성으로 띄워도 그렇고 드론으로 쳐다봐도 금방 보일 것이고 그 내부에 들어가 있는 모사드의 요원이나 그 끈악풀들이 봐도 금방 알 수 있는 것들을 몰랐다는 거예요. 뻔히 공격을 당했다는 거죠. 이거는 내부에 엄청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모사드가 뭐 많은 경우에 있어서 세계 최고의 첩보기관이다. 그 이름이 무색해진 거죠. 왜 그러느냐 그러면 저는 그 이유가 이런 경로를 통해서 이미 알려졌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이스라엘의 내분이죠. 군부와 현재 집권자 네타냐후의 분쟁이죠. 서로 열심히 안 해주는 거죠. 우리 박근혜 말미에처럼 발목지레가 통문에서 폭파가 돼도 군인이 청와대에 보고를 안 했잖아요. 따로 놀았잖아요. 그 다음부터. 그 다음 조현천의 쿠데타 모의까지. 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당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언돔도 100% 활용되지 못했던 거라고 봅니다. 저는. 자, 이게 보면은 금년 8월 1일 기사인데 네타냐후가 사법개혁 그거 후폭풍이죠. 약간 독재로 가려고 한다는 거잖아요.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하마스의 공격이 있기 전까지 미국 언론에 네타냐후에 대한 시선은 되게 차가웠어요. 그래서 내부를 잘 까집는 기사가 많았어요. 이제 하루 만에 좀 돌변해야 되는 이제 입장이 되긴 됐는데 그 때문에 이 기사가 뭡니까? CBS 기사, CNBC 기사가 내전이 발생할 수도 있다. 국론이 분열돼서 데모 엄청나게 많이 한 건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국방장관까지 반대했죠. 그래서 그걸 해임했죠.
그래서 그 상황이 내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압박을 넣고 있는 기사예요. 외국에 쓸 기사가 아니에요. 이건 내전 나고 나서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즉 이것은 미국이 바이든이 네타냐후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안정돼야 되는데 이스라엘 내부에 분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미국의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적어진다. 위험도가 높아진다. 똑같아요. 한반도에서 윤석열이 대통령이 돼서 남북 간의 긴장을 고조시키면은 바이든이 싫어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럴수록 오기는 더 생기겠죠. 윤석열과 네타냐후가. 근데 요번에 하마스 공격을 해준 거예요. 복잡한 거예요. 네타냐후는 좋은 부분도 지금 있어요. 왜? 미국이 나를 지원할 수밖에 없는 형국으로 갔으니까. 그리고 내가 사우디랑 하기 싫은 협상을 안 해도 되니까. 그렇지만 이런 빈 공간에 중국과 러시아가 따라 들어올 수 있다는 거. 지금은 이대로 행할 수밖에 없어요. 이때가 이스라엘이 해온 거니까. 내가 맞으면 맞은 거에 몇 배를 돌려주는 거예요. 그대로 할 수밖에 없지만 뒷골이 서늘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예. 자, 이것도 보면은 이제 이 기사가 한겨레 3월달 기사인데 이때 이미 하겠다, 사법개혁하겠다 했더니 시위가 크게 발생했죠. 민주화 시위예요. 예, 지금 전 세계에 많은 정권들이 트럼프로 대변되듯이 약간 살림살이 어려워지니까 좀 화끈한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 걸 제대로 챙기는 대통령이 왔으면 좋겠다.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대중들의 그릇된 바람들이 불러일으키고 있죠. 히틀러도 그럴 때 등장한 거예요. 독일이 어려울 때. 자, 그런 와중에 네타냐후가 이런 이제 시도를 한 것이고 시위가 격해지니까 연기를 했죠. 예, 그때 국방장관 해임했어요. 그러다가 이게 아마 몇 달 있다가 7월달, 8월달 돼서 결국 법을 통과시켰어요. 국민들이 이해해 줄 거다. 그러면서. 자, 이 과정에서 네타냐후 이스라엘 정부의 기관들이 와해됐다. 서로 신경을 안 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사드가 보고를 안 했든지 그렇다고 봅니다. 그 국방장관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겠습니까? 지금 독재자가 들리는 네타냐후 영향을 더 많이 받겠습니까? 자, 그때 이렇게 했을 때 크게 반기를 든 사람, 왜 국방장관이 반대를 했느냐면은 이스라엘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구가 1,000만도 안 돼요. 그래서 예비군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예비역들이 전부 다 반대했어요, 여기에. 네타냐후의 정책에. 즉 그것은 군부가 반대했다는 것이고 거기에는 모사드도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얽히고 설켜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이란이 하마스를 지원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예. 끈질기게. 서로 종족은 다르지만 그거는 바깥의 편견이고 조장된 편견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미국이 만약에 빠져나간다. 그리고 이란이 만에 하나 하마스가 동원했던 기술적 부분을 지원을 했다. 전략적으로 카운셀링을 해줬다. 그리고 미국도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관계 정상화 이야기가 물 건너갔다. 그러면 기존에 중국의 힘을 얻고 사우디랑 이란이 협력한 마당에 손을 잡은 마당에 이 사안도 그 협력의 힘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 뒤를 따라서 그 뒷배를 약소국도 목소리를 내야 된다. 핍박받았다. 아프리카처럼. 푸틴과 시진핑이 따라 들어오면은 네타냐후는 엄청나게 곤란해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현재는 형성된 관성 때문에 이 큰 충격파 때문에 그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 한 옵션이라고 저는 봅니다. 하마스가 그걸 봤다. 저는 그렇게 봐요. 예, 이번만은 다르다. 우리가 맞고만 있지 않는다.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런 생각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예. 자, 이걸 또 보면은 미국이 그러면 이게 지금 미국한테는 안 좋은 거예요. 바이든이 의문의 일패를 한 거예요. 중동에서 완전히 쫓겨나갈 수 있어요. 지금 러시아와 중국이 가지는 스탠스는 뭐냐? 이런 지역적인 분쟁이 있어서 그 지역에서 해결해라. 우리는 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다. 지금 미국처럼 들어가서 우리의 이해관계에 맞춰서 이리 찍고 저리 찍고 하지 않는다. 그거예요.
즉 이것은 사우디와 이란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아랍에서 이렇게 결정하자라고 합의를 내리면 그거를 지원한다는 거지, 내 이해관계는 이게 더 중요하니까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미국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는 큰 도전입니다. 미국한테. 이스라엘 엄청난 위기예요 지금. 네. 그렇지만 미국은 이게 싫지만은 않은 게, 미국의 입장이 참 난감한 것이, 이거 우리 뜻대로 안 됐어요. 골치 아파요. 그렇지만 이게 좋은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까, 바닥에 물이 확 뿌려졌으면 그 촉촉해진 뿌려진 물이라도 이용해보자. 뭐냐, 지금 우크라이나전 같은 경우에 폐색이 짙었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우크라이나 국민들 자체가 전의를 잃었어요. 전의를. 이거는 미국이 이리 끌고 가면 강아지 끌려가듯이 이쪽 가면 저리 끌려가고, 훈련한 데 강아지 있죠. 이쪽을 끌면 이쪽으로 끌려가고, 이 상황밖에 안 돼요. 낑낑거리면서. 이길 수 없는 생국이에요. 그리고 러시아가 쉽게 협상해 줄 그게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유리한데 왜 쉽게 협상을 해줘요? 왜? 그리고 유럽은 분열되고 있어요. 예. 최근 며칠 전인가 스페인의 그라나다에서 유럽의 정상들이 다 모여서 유럽의 현안들을 이야기하는 미팅을 가졌어요. 예. 가장 큰 사안은 여러 가지 사안이 있지만 우크라이나전을 이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결국 예정돼 있던 기자회견이 취소됐어요. 그리고 정상 간에 예정돼 있던 많은 1대1 만남들이 취소됐어요. 전 세계에서 기자들이 몇백 명이 왔어요. 기자들이 받아갈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기자들로 놀다 온 거예요. 가가지고. 그래서 휴양지에 가가지고 분열돼 있는 거죠. 자, 미국에서 하원 의장이 날아감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지원이 합법적으로 될 수는 없겠다. 어디서 짜투리도 모아가지고 하겠죠. 그렇지만 오래 갈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걸 본 마당에 그렇지 않아도 분열됐는데 결론이 나올 수가 없죠. 예. 자, 그래서 유럽이나 지금 미국의 언론들이 이 하마스의 이스라엘 침공권, 미국한테 당연히 불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도배를 한다는 거. 자, 그 뒤로 우크라이나전에 빨리 연착륙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 예, 가림막을 쳐놨다. 그러면이라도 활용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미국이 할 수도 있다. 예, 그래서 협상안 같은 게 러시아와의 협상 같은 게 신속하게 진행될 수도 있다. 이런 가림막 하에서. 그래서 체면을 지키면서 빠져나올 수 있다. 그 과정에서 러시아가 어떤 요구를 할지 모른다. 많은 테러를 지금 많은 경우의 수를 차단시켜 놓은 거거든요. 예.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자,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